아침을 여는 뉴스7 10월 8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7일 개최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에서 내년 상반기 GAA 기술을 3나노 공정에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2023년에는 3나노 2세대, 2025년에는 GAA 기반 2나노 공정을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 3나노 양산에 들어가면 세계 최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 TSMC와 인텔 등이 이미 2나노 공정 계획을 선언한 가운데 삼성까지 가세하면서 반도체 초미세 공정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비용 효율성과 응용 분야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핀팻 기반 17나노 신공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재고 현황 등의 영업비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구축된 양측 간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대화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화상회의에서 45일 내에 재고, 주문, 판매 관련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측은 자발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 DPA를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전국 최대 이슈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사업 시행사로부터 100억 원 추가 수수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당행 출신 임원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 임원을 겸직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도영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 수장으로 나선 정은보 금감원장을 향해 하나은행 부행장 출신 이모 씨는 2017년 4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액들의 상임고문을 맡으면서 하나은행 임원까지 겸직했다며 약 2달간 겸직 기간이 겹치는데 이게 정상적이냐고 물었습니다. 하나은행이 성남액들에서 100억 원 추가 수수료를 받았으면서 이모 씨가 유리한 금리를 받게끔 한 것이 불법 로비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 피해를 낳은 사모펀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전수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이 조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모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가 자체 선별한 펀드를 보고받은 이후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는 정황입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9천여 개 사모펀드 중 금감원은 6.5%가 문제 있다고 발표했다며 금감원은 판매사와 운용사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조사한 것을 보고받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런 걸 누가 믿겠냐고 질타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는데도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강 의원은 전수조사의 인력이나 조직이 제대로 갖춰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푸보현대생명이 신상품을 출시하고 4년 만에 법인 보험 대리점 GA 채널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력 모집 채널인 방카슈랑스의 GA를 더해 채널 다변화를 꾀하고 수입보험료 확대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보현대생명은 신상품 맥스 위대한 경영인 정기보험을 출시하고 GA 채널에서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푸보현대생명이 GA 채널에 상품 판매를 오픈한 것은 2017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앞서 푸보현대생명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하자 75개 지점을 통폐합하고 전국 주요 거점의 5개의 지점만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GA 채널에 대해서는 영업지유는 유지하되 상품 판매의 GA 채널 운용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 수입원인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자 자구책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게 된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통 가능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기반 M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면접 방식 등을 다양하게 도입해 하반기 채용에 나섰습니다. 그중 하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와 세븐일레븐은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로 입장해 화상 면접을 보고 회사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CJ 온스타일은 지난 9월 신입 사원 채용 설명 외에 MZ세대가 익숙한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트렌드와 디지털 환경의 성장은 유통시장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이 최종 종결됐습니다. 버지니아 법원이 내린 소송 기각 결정은 메디톡스가 지난 5월 14일 대웅제약과 이온 바이오 파마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온 바이오 파마와 합의 체결 후 스스로 신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는 게 대웅제약 설명입니다. 대웅제약은 미국 소송 제도상 근거 없는 소송과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이 밝혀지면 원고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고자 메디톡스가 어쩔 수 없이 기각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 동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